일이네 라고 한마디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동시에 우와 축하해 하면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줬죠. 네, 정말. 특별한 생일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은 추억이고 네. 정말 좋은 소중한 생일 선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그 이후로 잘 적응도 잘했고 또 많은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었어요. 와, 그랬군요. 그 선생님이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에게 특별한 이런 생일에 대한 추억도 만들어주셨고 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게 해주신 그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자, 그래서 저는요 그날의 그 특별한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래서요? 바로 그날 밤에 일기로 그날 있었던 일을 좀 썼답니다. 우와, 그러면 오늘 그 일기를 가지고 글요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일기를 그렇죠. 가지고 일기 공개하라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제 일기를 공개해서 한번 글요리 완성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글요리는요, 현아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그 일기를 가지고 글요리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현아쌤의 일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짠! 6월 15일 날씨 맑음. 제목 내 생일.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갔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중 내 생일을 아는 친구는 없다. 지난 6월 3일에 나는 전학을 왔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에는 우리 반 친구들 전부가 내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때는 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과 다 함께 햄버거 가게에 몰려가 생일 파티를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나 혼자 집에 갈 것이 뻔했다.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사회, 3교시에 과학을 했다. 그런데 4교시 때 갑자기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 앞에서 모두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주자는 말씀을 하셨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나를 위해 힘차게 손뼉을 쳐주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갔다. 저녁에 부모님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네, 현아 어린이의 즐거운 하루가 잘 담긴 일기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5학년 때 쓴 일기인데요. 5학년 어린이가 쓴 일기치고 좀 훌륭한 글 아닌가요? 잘 썼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손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글인데요. 또 손을 그럼요. 봐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럼 오늘은 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조금만 한번 손을 봐주세요. 네. 너무 네. 잘 쓴 글이기 때문에 네. 별로 손 볼 때는 없지만 네, 네. 아주 조금만 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부분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처음 부분에 보시면요. 날짜, 날씨. 제목까지 일기의 형식을 아주 잘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아니에요. 이 네, 부분은 네.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잘 썼습니다라고 칭찬해드리려고 한 거라고요. 일기의 형식에는요. 네. 이렇게 날짜, 날씨, 제목을 먼저 갖춰서 써주는 것이 좋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아까 조금만 손보신다고 하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요. 네. 일기를 쓸 때 네. 어떻게 제일 먼저 하세요? 일기를 쓰려고 앞에 앉았어요. 그럼 뭘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보죠. 맞습니다. 네. 일기를 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 그런 일을 더 중심적으로 떠올려 보고 기억에 남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적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건 친구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 방법대로 일기를 아마 쓰고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방법인데 그렇죠. 여기서 비법이 하나 나옵니다. 비법이요? 바로 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본 다음에 네. 일기는 그중에 한 가지만 잡아서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비법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생일이라는 글감을 좀 자세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쓰고 싶었던 것은 생일을 그렇죠. 즐겁게 보냈던 그렇죠. 그 사건을 쓰고 싶었던 네, 거죠? 네. 그런데요, 네. 제가 이런 걸 발견했다니까요. 뭐요? 이런 거요. 네. 자, 줄쳐진 부분 보시면 네. 아침에 세수라고 학교를 갔다. 이것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굳이 일기에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생일과 관련해서 제가 쓰고 싶은 일의 그 앞,
중간,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앞뒤 상황을 조금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자신이 쓰고 싶은 중심 생각 하나를 집중적으로 쓰다 보면 훨씬 더 맛깔스러운 글 요리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고 보면 1교시, 2교시, 3교시에 무엇을 했는지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축구도 하셨어요? 제가 좀 공만 차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축구도 했고 했어요. 그리고 간식 먹고 학원 갔고 네.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 중심 내용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그러면 지금 다 삭제해야 된다는 말인데, 저의 소중한 살과 피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아니에요. 네.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면 네. 기존의 것들을 또 없애는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 의미에서 네. 이 부분들을 제가 살짝 네. 지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한 네.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한 가지 글감 가지고 그 글감과 관련된 내용만 좀 자세히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뭘까? 자, 여기 보시면 네. 6월 3일, 네. 1987년 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짜나 시기를 정확하게 글 속에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좀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날짜, 특정 시기를 자세히 썼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특정한 시기를 네. 정확하게 알려야 될 때는 써야겠죠. 네. 하지만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 꼭 특정 날짜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바로바로 글의 흐름을 위해서 빼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지난 6월 3일 혹은 또 1987년에는 이 말 대신에 다른 어떤 말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빼주는 대신 다른 말이 들어가야겠죠? 바로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또 아니면 지난해, 지난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은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